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보험에 관한 콘텐츠를 찾아보고 계신데요. 특히나 내가 가입한 보험은 잘된 보험인가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내가 가입된 보험 또는 가입 시, 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좋은 정보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나? 괜찮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어려워서 피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증권이나 이런 상품 설명서 사실 공부하고 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꼼꼼하게 보고 가입한 게 아니라 아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처럼 알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사실 잊고 살거든요. 제대로 이게 가입된 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위 말해서 잘 돼 있는 보험, 잘 가입된 보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내가 혹시나 아팠을 때 진단자금이나 이런 거 빵빵하게 받을 수 있으면 일단은 좋은 보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장이 잘 돼 있고 뭔가 뭐 든든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 건가? 그리고 내가 받을 보험금이 적정한가?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장이 괜찮은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일까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세요? 월 30 월 30? 정도? 네. 제가 한번 답을 드려볼까요? 아쉽게도 답은 없어요. 많은 보험료를 내면 당연히 큰 보장을 받는 거고 적은 보험료를 내면 작은 보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일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 절대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순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같은 보험료라도 보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 보험이 어떤 보장인지 확실히 점검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제 내가 월 수입의 뭐 10% 혹은 8% 이게 적정한 보험료 수준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이거는요, 수치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 8%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소득도 달라요.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가족의 형태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 8%를 그런 다른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삼으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의 10%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소득에 따른 지출 규모는 분명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월 300만 원을 벌고 27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10%를 보험에 가입해줘. 30만 원이겠죠? 그리고 월 1000만 원의 소득 중에 9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100만 원의 보험 가입하는 사람의 상황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서 30만 원의 보험과 100만 원의 보험은 제가 볼 때 서로 다르다 생각해요. 어떤 것이 부담이 더 적을까요? 금액적으로는 100만 원이 크지만 30만 원이 100만 원의 부담보다 덜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찾으려면 내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사실 가계부를 쓰라는 말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럼 진행자님은 요즘 가계부 쓰시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게 네. 요즘 가계부도커녕 네. 사실 모든 걸 자동이체하는 시대에 네. 거의 신경을 안 쓰지 않나요? 네. 요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출, 여러 가지 자동이체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 가계부 쓰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꼭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발생하는 소득과 고정적인 지출 정도는 내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만 해놓고 도대체 얼마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매달 보험료를 얼마 내놓은지도 모르는데 총 납입되는 보험료 알까요? 제가 일단 매달 낸다 생각했을 때 글쎄 아까 말씀드린 한 3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사실 자동이체를 해놔가지고 많이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더 구체적으로 묻진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관심이 생겼으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보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대 남성의 보험 가입 내역이 있네요. 저도 약간 얼핏 보면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뭐 연금보험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보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일단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을 좀 제외시켰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상품들 보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5만 원짜리 암보험이 여기 적혀 있네요. 진행자님이 보시기에 이 5만 원짜리 암보험 비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저렴한 것 같으세요? 사실 암보험이라고 하면은 좀 싸게 가입하면은 3만 원 정도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또 마냥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만 원짜리 보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을 내게 되면 600만 원이고요. 20년을 내게 되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암보험이요. 일반적으로 갱신 상품들도 많아요. 근데 만일 이게 100세 만기 갱신이라면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그러면 100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의 세부 보험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봐야 할 포인트는 한 달에 납입하는 3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납입을 총 얼마를 하는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만 10년 납입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보험 상품들을 20년 납입이라고 가정하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3천만 원의 납입 그리고 나머지 보험들 20년 납입을 더해주면요. 1,9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약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험료로 지출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거의 뭐 중형차 최소 한 대 값인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저도 전문가님 말씀 따라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보험료가 적정한지 알기 위해서 소득 지출을 꼭 파악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셨네요. 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인 가구 월 평균 가계소득이 맞벌이 660만 원, 외벌이 491만 원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가구의 지출은 565만 원, 외벌이 가구의 지출은 460만 원으로 여유 자금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출의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가지만 추가로 가입하거나 내 지출 대비 보험이 적정 수준인가는 반드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가정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더 오르겠네요. 진행자님 결혼하셨습니까? 하신 것 같습니까? 하신 얼굴입니다. 네,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죠? 그러면 지금 진행자님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진행자님 것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 배우자님 것까지 합산하시나요? 사실은 합산하게 됐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구의 보험료를 전체로 계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배우자님도 어떤 보험을 가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례에 보면요. 건강보험 8만 원, 실손보험 2만 원, 그리고 암보험 2만 원 정도를 더했을 때 부부 합산해서 아까 35만 원 더하기 12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과 지출은 당연히 변함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도 제 아이 어린이 보험 5만 원, 아이 연금 10만 원 정도 지금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 되면 조금 더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62만 원인데 상당하네요. 네. 자, 물론 여기에는 저축을 위한 저축성 보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써야 하는 매달 생활비와 보험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상품이 만일 10년 납이라면 총 납입되는 보험료는 한 7,440만 원 정도가 납입이 될 거고요. 20년 납이라 가정하면 1억 4,880만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신형 상품이 있다면 보험료는 당연히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4명의 가구거든요. 아까 여기 3명을 지금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4명을 예시를 든다면 당연히 월 100만 원 이상 실제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보험료 내역과 지출, 수입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뭐 7천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꼭 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동이체를 해놓으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내 지출을 정확히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그래서 꼭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빨리 지금 방송 끝나고 스마트폰으로 가족 보험 내역 좀 확인해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도 너무 어두운 소리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안 좋다, 나쁘다, 빨리 확인해야 된다,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뭐냐고 많이들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게으른 관리자만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상품 자체가 정말 나쁜 보험은 없어요. 그 보험이 나에게 과연 맞는 옷인가 나에게 과연 맞지 않는 옷인가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가입만 덜컥 해놓고 우리가 늘 증권을 어디다 넣어놓냐면 책꽂이나 장롱 속에만 넣어놓는 우리 게으른 우리들만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나에게 맞는 옷이라 비유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납입을 완료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납입을 완료해야만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비로소 온전히 내 보험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내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과 지출의 파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짚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보험 증권을 열어보고 보험을 제가 좀 이런 거 좀 바꾸고 싶다 혹은 뭐 요거 해지하고 뭐 새로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훌륭한 보험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짜리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물건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만일 설계할 수 있다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에게 설계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 지인들까지도 이런 것들 설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재테크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떤 걸로 재테크 많이 하세요? 누구나 하는 MTS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요. 재테크 관련된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얘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영상에서 꼭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지출을 줄인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료를 좀 보셔야 된다.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거나 과한 보험료는 없는지 확인해야 지출도 줄일 수 있고 지출을 줄이기 근데 또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득을 좀 늘리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엔잡러들이죠. 엔잡을 좀 많이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공부하고 또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아라. 네. 약간 이렇게 큰 흐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 오늘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증권 숨바꼭질하듯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